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토리 마케팅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케팅의 기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한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P 분석. 왜 우리는 STP 분석을 해야 하나?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구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는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STP란 무엇인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시장 쪼개기. 시장을 세분화하면 빈틈 시장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쉽고 공략해야 할 시장이 한눈에 보일 수 있다. 시장 세분화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 첫째, 상품 기준 세분화. 상품 가격, 성능, 크기, 특성 등. 둘째, 고객 기준 세분화. 성별, 연령, 업종, 소득 수준, 지역적 등.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선택과 집중. 시장을 세분화하여 각 시장의 매력을 분석하고 이들 중에서 어떤 시장을 선택해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다. 1.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 다수의 공통된 욕구에 집중하는 전략. 2. 차별적 마케팅 전략. 세분화된 시장을 상대로 차별적 마케팅. 3. 집중적 마케팅 전략. 틈새 시장을 목표로 마케팅 전략. 포지셔닝, 고객 마음 잡기. 표적 시장으로 선정된 고객들이 자사 제품이 뛰어나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STP 실전 적용하기. 아모레 퍼시픽.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시장 1. 브랜드 라네즈. 가격대는 중고가. 특징은 수분 보습 강화. 시장 2. 브랜드 이니스프리. 가격대는 저가. 특징 청정 자연 원료 사용. 자연 환경 초점 이미지. 시장 3. 브랜드 에뛰드. 가격대는 저가. 특징은 색조 부분 강화, 소녀다운 이미지. 시장 4. 브랜드 설화수. 가격대는 고가. 특징은 한방 원료, 동양적인 이미지. 시장 5. 브랜드 헤라. 가격대는 중고가. 특징은 아시아 여성, 피부 중점.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첫 번째, 라네즈. 초중반 보습을 중점으로 신경쓰는 나이대 타겟. 두 번째, 이니스프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민감한 피부용, 자연주의 컨셉. 세 번째, 에뛰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발랄한 소녀 컨셉. 여고생과 여대생 타겟. 색조 화장 관심자 타겟. 네 번째, 설화수. 40대에서 50대 여성 타겟. 주름과 보습에 관심이 많은 층, 한방 소재로 동양적인 컨셉. 다섯 번째, 헤라. 30대 초중반, 피부 노화에 따른 피부 재생을 원하는 층. 포지셔닝. 첫 번째, 라네즈. 촉촉하고 깨끗한 이미지 모델. 두 번째, 이니스프리. 다른 제품에 비해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함. 자연과 친환경적인 이미지. 세 번째, 에뛰드. 아이돌을 모델로 내세워 10대들 공략. 소녀 이미지를 극대화해 색조 화장품 시장 공략. 네 번째, 설화수. 고급스러운 이미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남. 중년층 여성을 타겟으로 고급 전략. 다섯 번째, 헤라. 고급스러운 도시녀 이미지, 피부 동안,
젊어지고 싶은 나이대 30대 이상 타겟. 2.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란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 마케팅, 구전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SNS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즉 말 그대로 바이러스처럼 2차, 3차로 퍼지는 마케팅을 말한다. 바이럴 마케팅 진행 프로세스. 1단계 제품을 주로 이용할 타겟층을 정하고 연령, 계층, 인맥, 지역, 취향 등을 분석, 세분화하여 어떻게 공략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다. 2단계 관련된 캠페인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이때 생산될 콘텐츠의 내용, 일시, 키워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획해야 한다. 3단계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콘텐츠를 생산할 때 파워 블로그는 재미와 정보를 적절히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한다. 4단계 키워드 매칭과 관련된 정보 노출, 확산 단계이다. 소비자나 누리꾼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노출되게 만들어 정보와 콘텐츠를 전달하면 재미있는 정보는 스크랩, 댓글, 트랙백, 멘션, RT 등으로 주위에 알리게 되어 더욱 확산되기에 이른다. 5단계 이렇게 확산된 콘텐츠가 패러디되거나 재가공되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게 하는 단계로 이후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재확산 단계를 거치게 된다. 3. 스토리 마케팅 노드스트롬. 어느 날 백화점에 한 고객이 찾아와 반품을 요구했다. 그런데 고객이 가지고 온 물건은 자동차 타이어였다. 백화점 직원은 친절하게 고객이 구입한 가격을 물어보고 타이어 가격에 맞게 환불을 해주었다. 타이어를 산 곳은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아니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고객은 이 일을 이웃에게 알렸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많은 사람은 생각했다. 노드스트롬은 고객을 배려하는 친절한 곳이구나. 4. 공감 마케팅 카사노바. 카사노바는 바람둥이 대명사이고 이탈리아 출신이다. 키가 크고 10대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몇 개의 외국어도 능통했고 다방면에 조예가 깊을 정도로 천재였다. 카사노바는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122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다. 카사노바의 화려한 기술 중 가장 많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방법은 만나는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채고 표현한 혼연일체적인 공감이었다. 이런 화려한 카사노바의 혼연일체적인 공감 능력을 마케팅에 접목하자. 자기 상품을 팔아야 할 여러분은 이제 카사노바가 돼서 수많은 소비자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유혹해 보는 것이다. 5. 테스트모니얼 마케팅. 테스트모니얼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제품 체험담을 전달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마케팅 기법이다. 테스트모니얼이란 호감의 표현 또는 추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부각해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한 후 체험담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으로 증언 마케팅 또는 증언 광고라고도 한다. 테스트모니얼 마케팅 사례는 동아제약의 바카스 광고에서 볼 수 있다. 바카스 광고는 소비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로 유명하다. 6. 스토리텔링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제품과 서비스에 이야기를 입혀 고객의 관심과 선호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 방법인데 그 실행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때 고객들도 감정이입이 돼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고 구매하면서 열광하게 되고 스토리가 없는 제품보다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의 가치를 더 높이 인정하게 된다. 스토리텔링은 브랜드를
더 잘 인식하는 효과가 있으며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미와 감동, 교훈 같은 것이라야 할 수 있다. 7.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롱테일 법칙은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결과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어떤 기업이나 상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많이 팔리는 순서대로 가로축에 늘어놓고 각각의 판매량을 세로축에 표시하여 선으로 연결한 결과 많이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급경사를 이루며 짧게 이어지지만 적게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마치 공룡의 긴 꼬리처럼 낮지만 길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꼬리 부분을 연결한 총 매출은 많이 팔리는 부분을 연결한 선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은 전체 수익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에는 없는 비주류 단행본, 희귀본 등 이른바 팔리지 않는 책들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스토리 마케팅의 힘은 시장을 세분화하여 표적 시장을 노리는 STP 분석, 입소문 마케팅인 바이럴 마케팅, 카사노바 마케팅이라 할 수 있는 공감 마케팅, 테스트모니얼 마케팅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마케팅 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